시간이 조금 지나갈 것 같긴 한데요. 그 파랑새 카페를 통해서 이런 질문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만 그렇게 시간을 좀 할애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일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제 아이의 경우에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해서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문제와 어떤 관계에서 오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를 못하게 되나 봅니다.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환우들이 극복해야 할 자신의 감정 다스리기 등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굉장히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오늘의 주제 말고 이것만 해도 몇 배의 시간이 더 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중요한 문제죠. 막상 제가 당사자가 되더라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를 설명드리긴 힘들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팁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지금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뭐 가족이든 아니면 환우분들이든 간에 청소년기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청소년기가 어떠냐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청소년기의 뇌고요. 이게 20세 되는 성인의 뇌인데 그 감정을 다스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달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외부 상황이나 어떤 외부의 스트레스를 두고 그거를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나이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튀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꼭 마치 감정의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어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우울하다고 이야기하는 뜻과 아이들이 우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뜻이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른들의 언어로 지금 자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10대 정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데 그 10대라는 건 내 기억 속에 있는 10대니까 내 기억 속에 있는 10대랑 현대의 10대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10대를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네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기가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수용을 먼저 하셔야 돼요.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나와 맞지 않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걸 자꾸 바꾸려고 들고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청소년을 다뤄야 되고 청소년 환자 가족을 둔 가족들이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셔야 되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아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러시면 첫 번째로 부모님이 먼저 행복해지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충분히 행복해져야 그 행복을 아이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실제로 막 많이 힘들고 아이 때문에 힘들고 하다면 부모님 스스로 먼저 전문의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분에게 조언을 좀 구하고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모든 문제에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를 인정하시는 것에서부터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방해되는 것들을 좀 치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눈이 생기실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들어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비판, 충고, 설교 굉장히 위험하고요. 먼저 듣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신과적으로는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아이의 마음 상태나 그 아이의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는 말이 아이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아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공감 없이 아이에게 뭔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개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참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반발감을 더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듣는 거를 먼저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칭찬하고 꾸중하는 법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제 잘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옛날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정신 심리학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를 그 기초로 하면 이래요. 아이들에게 칭찬도 하지 말고 꾸중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자녀분들이 뭔가 이제 잘했어요. 오늘따라 뭔가 이제 칭찬 들을 일을 해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아이고 잘했네, 아유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건 극단적으로 보면 내 기준에 니는 맞춘 거고, 나에게 칭찬 들으려면 너는 평생 내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거는 자립해서 아이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도록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목적인데, 오히려 아이들을 칭찬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더 묶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할 때는 제일 간단하게 고맙다고 칭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해주니까 엄마가 너무 고마워. 이런 행동을 해주니까 엄마가 너무 고마워. 또는 엄마나 아빠의 감정을 전달을 하세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막 화가 나려고 해. 엄마가 너무 슬픈데. 이렇게 해서 부모님의 감정을 전달하고 오히려 고맙다는 칭찬을 하시고 대견하다는 칭찬을 하시되, 잘했다 잘못했다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류의 칭찬과 꾸중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녀가 실제로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최근에 나왔는 그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요, 자녀랑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75%는 2시간이 채 안 됩니다. 한 15%에서 30%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대화한대요. 그만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걔가 뭘 좋아하는지, 요즘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예전과 어떻게 지금 성격이 달라져 있는지 이런 건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자녀가 독립적인 존재고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이랑 친한 거는 좋은데 친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친구 같은 부모님이 되지만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으로서의 권위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거기 써놨지만 카운셀러 해주는 부모보다는 코치 해주는 부모, 그러니까 같이 걱정하고 같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무슨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의견을 제시해주는 카운셀러형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드세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건 긍정적인 감정 경험을 최근에 못해서 그래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 스트레스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들만 자꾸 경험하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이 주변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면 아이가 이렇게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힘들어할 때
이 나무에 무슨 영양제를 주거나 수액을 꽂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흙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아이가 그렇게 독립적이고 자립성을 가진 존재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에 접근을 해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정신과적으로 보면 청소년기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애들이 되게 이제 가면성 우울증이 많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는 이제 제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렸지만 청소년기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우울증의 형태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개는 우울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반항하고 과거에 하지 않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분노 발작을 드러내기도 하고 학생들 같으면 무단 결석이나 무단 가출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컴퓨터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지나치게 외모에 관심이 있거나 과거에 내가 알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전혀 우울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우울한지도 몰라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하고 있고요. 청소년기 우울증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완전히 퍼질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아이가 우울증 걸렸다는 사실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양상들이 보이면 사실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고 증상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지만 어쨌든 두서없이 지금 이렇게 쭉 적어놨는 제가 생각난 대로 적었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보이고 아이들에게서 이렇게 여러 개가 보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1분만 제가 시간을 좀 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 프랑스 파리에 가면 오르세 미술관 안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뭐 일설인지 정설인지 어쨌든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밀레 만종이라는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부분이 독특하게 발견이 돼요. 이게 이제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계속 이렇게 막 지적을 했대요. 이 그림은 뭔가 잘못됐다. 구도도 안 맞는 것 같고 잘못됐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바도르 달리 주장이 있고 해서 사진을 한번 엑스레이로 찍어봤더니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 가운데 아래쪽에 보이는 요 감자 바구니가 원래 밑그림에는 아기 관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기 관이에요. 이 두 부부가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치료를 못 받아서 죽어갖고 그냥 지금 땅에 묻으려고 하는, 땅에 묻으면서 하늘에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슬프잖아요. 근데 이게 감자 바구니로 하나 딱 바꾸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의 기도하는 모습의 그림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소년을 이제 대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을 때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거예요. 그림의 중심에 있는 거는 오히려 잘 드러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은 오히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쪽에 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잘 캐치되지 않는 쪽에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 말고 아이가 잘 드러내지 않고 아이조차도 간과하고 있는 어떤 요인을 찾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바꿔줄 수 있다면 이 아이의 전체 인생의 그림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항상 보실 때 힘들어하는 청소년기에 속해 있는 또는 청년기에 속해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항상 이 그림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볼 때 그 아이가 지금 막 공격성을 드러내고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 말고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요인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찾아서 아이를 도와준다면 아이는 쉽게 이 자신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바꾸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장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또 뭐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 불러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는 마스크 벗고 이렇게 얼굴 마주 보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